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비트코인 뉴스 팡입니다. 2019년 8월 27일 비트코인 뉴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투자에 관련된 정보들 참고사항일 뿐이고 좋으니 아니니 투자하실 땐 여러분들 스스로 꼭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금일 비트코인의 시세에 대한 내용들 가져와 봤고요. 첫 번째 큰 틀에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비트코인의 시세의 변화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 분석을 한 내용이 있어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이거는 이제 눈야 비즈니스라는 그 분석가가 올린 내용이고요. 이 내용을 보면 좀 특색 있는, 그러니까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하나의 또 새로운 지표를 알려주고 있는데요. 비트코인이 지금 이제 그 VWMA라고 해서 이게 이제 거래량 가중평균, 가중 이동 평균선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15 이동 평균선으로 지금 되어 있거든요. 이게 월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15개월 정도 되겠죠. 근데 이제 그런 평균을 내서 이제 선으로 맞는 겁니다. 이 거래량을 기준으로 한 거고요. 이 선이 실제적으로 어떻게 작용을 했는지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이제 흐름을 보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볼 건데, 우선은 지금 이 VWMA 이 선이 과거에 이 아래에 있을 때에는, 이 아래로 꺾여 내려갈 때에는 보통은 이제 하향 추세였고요. 그리고 이걸 이제 뚫고 올라가는 시점부터 상향하는 형태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강세장이라고 할 수가 있고, 이때는 이제 하향세였죠. 그리고 약세장으로 전환되는 시점. 그러니까 약세장과 강세장의 이 전환이 이 선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과거 2012년도에 이렇게 이제 뚫고 올라오는 시점을 강세장으로 보고 있고, 그때 이후로는 한 번도 이제 뚫고 내려간 적이 없죠. 계속 위쪽에서 놀았습니다. 2013년도조차 다 위에서 있었기 때문에 이 흐름이 완전히 약세장이 아니구나를 판단하기에 좋았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 2014년도에 이제 약세장으로 돌아설 때 여기를 뚫고 내려가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이때는 강한 이제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었고, 약세장이 계속 지속됩니다. 그 약세장의 전환점의 시작을 어느 정도 볼 수가 있고요. 이쯤에서. 그리고 그 약세장이 끝나고 다시 이제 강세장으로 변하는 그 시점, 2015년 말 그쯤에 이제 이 VWMA 이 선을 뚫고 올라가게 되죠. 거래량 가중 이동 평균선은 이 선을 이제 위쪽으로 있으면 보통 이제 상향으로 간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계속 이동평균선 위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후로는 계속 강세장을 이어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다시 이동평균선 아래로 하락을 돌파하면서 약세장으로 변하게 되죠. 그래서 약세장과 강세장의 그 전환 시점을 예측하는데 중요한 지표로서 볼 수 있겠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 거고, 시그널은 항상 늦은데 틀린 적이 없다라는 거죠. 절대 틀리지 않는다.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지금 이제 과거의 거래를 봐서는 굉장히 신빙성이 있어 보이고, 전체적인 추세를 읽는 데에는 도움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시그널은 늦지만 확실하다라는 부분들, 그래서 이 분석가의 이런 툴들이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참고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는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확하게 이 선을 뚫고 올라온 상태입니다. 위쪽에 있죠. 그래서 과거에 이렇게 올라온 상태, 이 상태와 비슷하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강세장이다 라고 보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제이콥 캠필드의 비트코인의 단기적인 전망들인데요. 지금 이제 비트코인의 가격 흐름들을 단기적으로는 여기서 이제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요. 다른 분석가들하고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데, 단기적으로 잠깐 하락 추세를 예측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숏이 나와서
9118까지도 내려갈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하지만 여기가 끝이 아니라 하락에서 지지를 받고 다시 올라오는 형태, 그래서 1800달러 선을 회복하고 올라오는 형태까지도 바라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11,000달러 선까지도 지금 이제 지켜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이렇게 이제 한번 숏이 나왔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승할 것처럼 올라가다가 이렇게 숏이 나온 경험이 있기 때문에 똑같이 그런 패턴이 한 번 더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측하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지금 여기에 그 갭이 또 하나가 있어요. 그 8,700달러 선, 그 CMA 그 선물 거래에서 그 갭이 나왔는데, 그 갭을 메꾸는 구간이 나올 수도 있다 해서 8,638달러 그 갭을 메꾸고 올라갈 가능성도 이제 열어놓고 봐야 된다라고 하는 분석이죠. 근데 전반적으로는 뭐 단기적으로 조정이 나올 수 있어도 결국에는 장기적으로는 상승 쪽으로 예측을 하는 분석입니다. 자, 그리고 비트코인 거래 실현 시가총액 1천억 달러 돌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그 무엇인지 좀 보면요. 거래 실현 시가총액이라는 걸 지금 그 지표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거래 실현 시가총액이란 최근 거래된 비트코인의 가격을 각 거래별로 합산을 한 다음에 곱한 수치라고 하고 있고요. 이 거래 실현 시가총액이 일반 시가총액과는 좀 다르게 실제 비트코인이 어느 정도 규모로 움직이고 있는가를 보는 명확한 척도가 된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기존에 원래 이제 가지고 있는 총 총 개수를 가지고 보는 게 아니고, 이거는 이제 실질적인 거래하는 그 코인의 개수를 가지고 이제 거래량을 측정하고 시가총액을 측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실질적으로 거래가 일어나는 것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거래가 없는 코인들은 아무래도 그 시가총액이 더 낮게 평가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거래 실현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봤을 때 1천억 달러에 달하는 지금 비트코인이 여기까지 가게 됐고요. 굉장히 그래프를 보더라도 상향 곡선을 지금 그리고 있다는 걸 아시겠죠? 그만큼 거래가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들, 그거 이제 반증하는 거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지금 시그널이라고 할 수 있죠, 비트코인에는. 근데 그 실제 영구적으로 손실되는 코인이 보통 15에서 20%임을 감안하면 이 같은 시가총액 계산법이 기존 시가총액보다 실제로 가치를 척도할 가능성이 더 크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리플과 이더리움 같은 이제 알트코인의 경우 이제 내재적인 손실 코인이 매우 많기 때문에 거래 실현 시가총액이 크게 줄어들게 된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래를 할수록 이제 줄어드는 부분들이 그 코인의 아무래도 그 특성이기도 하기 때문에 조금 비교하기가 애매하긴 해요. 서로 코인 특성 자체가 다르니까. 근데 아무튼 그런 부분들로 이렇게 측정을 할 수도 있다. 거래 실현 시가총액이라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비트코인은 지금 측정하고 있고, 앞으로의 그 점유율도 비트코인이 워낙 높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계속 알트코인이 이렇게 지려 밟고 갈 것인지 아니면은 정말 알트코인과 같이 갈 것인지 그 추세를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너무 비트코인만 가는 것도 시장에는 그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거든요. 자, 그리고 미중 무역 전쟁, 비트코인 상승 견인이라고 하고 있는데요. 미중 무역 전쟁이 앞으로 그 비트코인의 가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는 것들은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월스트리트 출신 유명 암호화폐 투자자로 알려진 맥스 카이저가 트위터를 통해서 비트코인은 곧 더 높게 폭발할 코일 스프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의 가격이 25,000달러까지도 상승할 것이다 라고 기대를 했는데요. 과거에 맥스 카이저 같은 경우는 이런 이야기를 했죠. 비트코인 가격과 해시레이트는 비례한다. 그래서 해시레이트 차트는 향후 9년간의 불마켓을 이어갈 것이다. 실제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이제 코인텔레그래프가 블록체인.com의 데이터를 이용해서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해시레이트가 역대 최고치인 82.5까지 기록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의 CNBC 앵커, 내가 비트코인 좋아하고 리브라를 싫어하는 이유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왜 비트코인을 좋아하고 리브라를 싫어할까? 그 이유는 페이스북 암호화폐 리브라에 대해서 중앙화되어 있고 직불카드와 같으면 내재 가치가 없어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비트코인과 좀 다른 부분이죠. 리브라는 이제 전 세계 은행 계좌가 없는 사람들도 용이하게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 조코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리브라는 법정 통화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다. 리브라는 탈중앙화 되어 있지 않다. 마크 주커버그가 페이스북 최고 경영자는 유저의 개인 데이터를 훔쳐왔고 이제 모든 은행 계좌까지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비난이죠. 실질적으로 이게 이제 중앙화되어 있다라고 이제 비판을 하고 있는데, 그렇죠. 근데 이제 페이스북에서는 이건 중앙화가 아니다라고 하죠. 뭐 노드가 여러 곳으로 이제 분산이 되기 때문에 중앙화가 아니라고 하는데 결국엔 중앙화죠. 지금 뭐 본질적으로 봐서는 중앙에서 아무래도 통제를 할 수밖에 없고 그 책임의 소재가 보통 명확하게 이제 딱 드러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페이스북의 리브라는 그런 지금 현재 암호화폐의 그런 본질적인 부분하고는 좀 다른 다른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감수를 하고 봐야 될 것 같고, 하지만 이제 실생활의 편리함, 그러니까 아무래도 실제 통화를 사용하는 것보다는 그 리브라를 사용해서 상거래를 하거나 서로 교환할 때 굉장히 편리성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그런 유용한 가치로서의 암호화폐로 할 수도 있지만 근본적인 부분의 그 가치를 가지냐 하는 거는 조금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리브라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누구나가 만들 수 있지만 리브라의 이제 가장 강점은 그거죠. 페이스북을 얹혀서 간다. 그러니까 페이스북이라는 플랫폼이 유저가 굉장히 엄청난 유저가 가지고 있고 그 유저들이 실제적으로 편리하게 사용할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주목하는 거죠. 다른 실제 스테이블 코인들 여러 가지는 많이 만들어져 있고 실제 그것들을 사용할 수도 있지만 그걸 사용하기가 지금 현재는 불편하고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있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한 번에 그렇게 사용하기도 어렵고요. 그래서 페이스북에 이제 그런 관심을 받는 거고, 리브라의 가치는 이제 그게 어떻게 활용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하지만 그거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리플 리번 업계 전문 교육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리플에서 지금 소셜 임팩트 책임자인 퀸 웨버라는 사람이 그 공공정책 디지털 매체 오픈 액세스 거버넌트와의 최근 인터뷰를 통해서 전 세계 대학이 실무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블록체인 및 디지털 자산 교육 프로그램 제공 확산에 나서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실제적으로 그 블록체인 개발 소프트웨어 개발자의 수요가 지난해에 비해서 517%나 증가했다는 보고서를 인용하면서 기업에는 두 가지 유형의 블록체인 전문가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술에 대해 잘 이해하고 변화를 즉시 실현할 수 있는 기술자와 블록체인 적용과 관련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고위직 직원들이 필요하다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블록체인 개발자들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걸 이걸 알 수 있죠. 517%가 증가했어요. 지금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고 이 수요는 계속 커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산업 자체가 굉장히 지금 커져가고 있다는 걸 반증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이 업계는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고 앞으로의 미래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그러니까 지금 뭐 부정적으로 이야기하시는 것들이나 뭐 정부에서 뭐 규제를 한다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개의치 마시고 실제적으로 미래는 어떻게 했든 막을 수는 없습니다. 기술적으로 변해가는 그 과정들은 정부라도 그건 막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규제는 아마도 많이 그쪽으로 좀 바뀔 것으로 보여져요. 하지만 이제 그 서로 융합이 되겠죠. 너무 규제만 하지도 않을 거고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자유롭게 되지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앙에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이 수요가 지금 많아지고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블록체인이나 이런 쪽에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쪽을 좀 공부해 보시는 거 저는 추천드려요. 그래서 관심 있게 공부를 해 보시면 실제적으로 뭐 개발자가 꼭 아니더라도 이 안에서 기회를 잡을 가능성들이 굉장히 높아 보이고요. 뭘 하든 실제적으로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같이 이렇게 공부를 하자고 저도 이렇게 방송을 하는 거고 실제적으로 제가 이 방송을 하면서 여러분들하고 나누는 것들 그냥 코인만 투자해서 뭐 수익만 얻읍시다 라고 한다면 제가 이런 기사들을 굳이 전달할 필요도 없고 이야기할 필요도 없겠죠. 하지만 저는 그 우리나라의 실제적인 그 경쟁력이 향상되고 실제적으로 경제적인 부도 올라가려면 그냥 암호화폐만 투자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블록체인이나 암호화폐 자체를 이해하고 그 근본을 좀 생각을 하면서 무언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지금은 어떤 뚜렷한 것들을 만들어내는 게 실제 처음부터는 되게 어렵겠지만 차근차근 공부하다 보면 분명히 그 안에서 기회를 또 발견하실 수 있고 좋은 기회를 발견하고 거기에 도전하신다면 충분히 그 기회를 살려서 여러분들이 좋은 성공을 또 만들어 가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래서 계속 공부를 하고 있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나누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같이 공부하시고 또 좋은 또 성장하시는데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정리를 해봤고요. 여러분들 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유용하고 재미난 내용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투자에 관련된 정보들 참고사항일 뿐이니 투자하실 땐 여러분들 스스로 꼭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